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금 부산 아파트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부산 아파트가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만 시세가 독식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부산 아파트로 정권이 바뀌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저점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난리가 났는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리를 들기 전에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네, 아파트 만들지 마라. 아파트를 너희들이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사지 마라. 아파트 살면은 너희들이 다주택자 된다. 네, 사지 말라. 그러니까 아파트는 만들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주택 갖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적폐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 전략은 무엇이다? 집값을 폭등시키는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세금도 함께 폭등시켜버렸죠. 세금을 폭등시켜버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임차인들이 된 거죠. 전월세 사는 임차인들이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임차인들을 한 번 더 죽여버린 게 뭡니까?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으로 해서 또 2배 이상 폭등시켜버렸습니다. 보증금을, 월세 가격.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논리는 무엇이다?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맞박을 새겨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다? 규제입니다. 규제. 부동산에 규제가 들어오면요, 무조건 폭등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폭등해요. 여러분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의식주에다가 규제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필품에다가 규제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사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우유값이 어떻게 되죠? 우유값 폭등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에 금주법도 있었어요. 술을 만들지도 말라. 사지도 말라. 술값 폭등해버렸습니다. 의식주는요, 규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폭등합니다. 자, 이 폭등 전략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전국의 모든 집값을 다 폭등시켜버렸습니다. 전국. 이게 핵심이에요. 전국 집값을 다 폭등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서 핵심 요소는 무엇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경쟁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빤스가 있어요, 빤스. 여러분들 빤스가 있어야 됐죠. 빤스를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쁜 놈이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스를 하나만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 제대로 된 빤스 하나 갖고 있어라. 이 규제가 지금 말이 됩니까? 이 빤스가 어떻게 되겠죠? 빤스를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누가 빤스 있어야 되잖아요. 빤스를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거예요. 빤스를 사지도 말고 만들지 말면 빤스가 어떻게 됩니까? 빤스가 폭등합니다.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당연한 논리가. 집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6%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보유세 6%. 빤스 갖고 있다고 보유세 6%, 빤스를 최대 6% 때려버리니까 빤스 사지도 말라는 거죠. 빤스 팔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그냥 팔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다 빤스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 팔지도 말라. 82.5% 최대로 양도세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물도 안 나오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만들지도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국 집값을 폭등시켜버렸던 효과를 만들어버렸다. 자, 이 효과는 결국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21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있었어요. 자, 집값을 폭등시켜버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데,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해버렸으니까 이 불만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몰표가 나와버렸습니다. 몰표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1년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에서 몰표가 나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버리니까 이런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21년도 이후에는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
서울 지역을요, 예, 아시겠지만 토제로 만들어놨다, 토제. 이 토제 때문에, 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했죠? 규제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폭등한다고 해버렸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현재 25년도입니다. 21년도와 25년도 사이에 4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완전한 똘똘이, 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다주택자 규제 똘똘이가 하반기 때는, 이 정권 하반기 때는 똘똘이 전략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5년도에 선거가 나와버리니까 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의 집값을 다 올려버리니까 민주당에서는 표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대신 똘똘이로 가버리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났다? 네. 똘똘이 지역을 빼버리고는 전부 다 어떻게 돼?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이거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확하게 무엇과 일치합니까? 토호제 구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여러분들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이 있는데 위에 있습니다. 규제 지역.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맞물려진 곳. 결국에는 이곳만 집을 사라는 겁니다. 이곳만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파트 사봐야 큰 시세 상승이라든가 효과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묶인 곳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이곳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곳이다 라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21대 대선 후보 결과는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죠? 규제가 나오는 곳은 무조건 어떻게 돼? 집값이 폭등한다. 집을 사지도 말고, 네, 만들지도 말라. 이거죠. 그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빤스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도 하지도 마라. 집값이 규제 들어온다. 폭등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가지는 효과. 그러면 부산 지역은 또 난리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 때, 자, 부산 지역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보니까 부산 지역을 이거를 바꿔야 돼.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보시면 강서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다 들어왔던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죠? 똘똘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똘똘이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를 둘거나 아니면은 똘똘이 전략을 가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서울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을 전체를 다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강서구까지 올리고 전체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다 빨간색이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몰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당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 지역은 어떻게 돼? 일단은 집값을 폭락시켜야 되겠죠. 이 당연한 논리죠. 집값을 폭락시켜야 되죠. 우리 여기는 민주당이 표를 찍었으니까 나머지 지역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역도 집값을 하락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집값을 못 올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운대와 수영구를 이 두 곳만 집값을 올려보세요. 집값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똘똘이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운대와 수영구만 이제 국민의힘 표가 나오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몰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진보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보의 논리는 뭐라고 했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보 쪽으로 표가 몰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요, 보수로 표가 갑니다. 그래서 똘똘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똘똘이로 가게 되면 무엇이다? 네, 양극화가 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남극화에서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떤 열등 또 이제 피해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가 되면 어떻게 돼? 자, 진보 쪽으로 표가 간다는 거다. 그 결과가 21대 대선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이 효과를 반드시 볼 거다. 그렇다면은 부산의 전략은 무엇이다? 똘똘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운대와 수영구만 가격을 올려놓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을 하락을 시켜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 결과가 나타난다. 몰표가 나타난다. 진보 쪽으로 간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진보 쪽으로 표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음 달에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큰 부동산의 대책은 모르겠습니다.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솟는 집값, 서울 집값 불 끌까? 불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공급 대책 안 만든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부동산 잡겠다면서 신도시 만들지 말라. 국정에서 지금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들어오면은 대부분 보시면은 규제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규제 지역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공급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셨죠. 신도시 공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기 신도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세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거 공급을 안 늘리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을 올리는 전략으로 만들었죠. 공급을 빼버리고 규제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는 다른 것이 무엇이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엇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를 만들고 공급을 안 만들고 세금을 올렸다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 무엇이다? 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규제 3단계 이거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DSR 이제 3단계 이건 다음 달에 지금 시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SR 전략은 마찬가지예요. 똘똘입니다. 똘똘이. 다주택은 살 수가 없으니까 DSR 규제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똘똘이로 가자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똘똘이 각 시도 지자체 똘똘이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만 풀겠다는 거예요. 돈만.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만 풀겠다는 거예요. 적자 국채. 이 돈은 집중된다는 겁니다. 집중. 어디로? 똘똘이로 집중된다. 모든 아파트를 다 띄우기에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자, 이 화폐 가치 하락. 아파트 가격을 띄우겠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집중하겠다. 서울, 부산에 집중을 하겠다. 무엇으로? 네, 똘똘이로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똘똘이로 집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DSR 안 해야 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공급도 안 하겠대. 세금도 안 하겠대. 아무것도 안 하겠대. 그냥 돈만 풀겠다는 겁니다. 돈만. 그러면서 DSR만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똘똘이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빚은 19조 8천억 더 찍겠다. 지금 1, 2차, 3차 계속 들어갑니다. 재정적자 지금 4.2%로 확대되고 이것은 무엇이다? 아파트 가격을 무조건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든다. 공식입니다. 공식. 예, 여러분들 맞박이 세계에 대한 공식이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이 풀리게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1번 순위 무엇이다? 아파트 가격 무조건 올라갑니다. 전 세계 공통적이에요. 무조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6월 3일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압승을 해야 되는 요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아파트 가격을 규제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다 띄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니까 현재 집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일단은 이 무주택자는 더 가난해져도 민주당을 진보로 무조건 갑니다. 이 사람들은 25만 원만 나눠주게 15만 원, 25만 원만 나눠줘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몰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죠. 유주택자죠. 유주택자는 이제 표를 또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 집값을 올려준다. 어떻게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아파트 값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표를 끌어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여당입니다. 민주당의 여당에 몰표로 만들겠다. 이 몰표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개헌을 해야 되겠죠. 개헌. 이재명 정부가 개헌. 어떻게 돼? 4년. 이거를 이제 4년 연임제 어떻게 돼? 장기 집권. 왜 지금 장기 집권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도를 많이 만들고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정부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거예요. 수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남아 있잖아. 이거는 장기 집권밖에 없거나 혹은 민주당으로 무조건 또 가야 됩니다. 민주당의 장기 집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장기 집권, 산인 연임제로 해서 장기 집권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6.3 지방선거에서 몰표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 다 띄우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 다음에 똘똘이 한 채로 가겠죠. 이것을 지금 우려하는 게 누굽니까? 이낙연 전 총리죠. 이재명의 장기 집권 우려. 국민 폭정 막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에 있어서의 아주 지금 합리적 인사입니다. 합리적 인사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중도 중에 합리적 인사고 아주 지금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걸 다 팽을 시켜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를 팽을 시켜버렸어요. 왜? 걸림돌이 되니까. 바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똘똘이 한 채로 갈 거다. 그러면 6.3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을 일단은 무조건 띄우겠다. 어떻게 아파트 값 띄우고 어떻게 띄웁니까? 돈풀기입니다. 돈풀기. 그래서 압승을 하겠다는 거죠. 압승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으로 가겠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산인 연임으로 장기 집권 가겠다. 네, 이 죄는 남아 있으니까. 자, 이 순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죠? 규제가 들어온다. 빤스 사지 마라, 우유 사지 마라, 쌀 사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돼? 제약하면 제약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손에 쥐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지 마라면요, 더 사고 싶어요. 네. 내가 지금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 먹지 마라, 사지 마라, 만들지도 말라면 커피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배, 20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입니다. 아파트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